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가격 8,349불. 어떤 사람은 이것이 벨 플래그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어제 오늘 나왔었던 경제에 관련된 큰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전쟁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측이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합의는 했다라고는 하나 문서로서 작성된 그런 사안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뭐 거의 쇼에 불과하다,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무역전쟁이 리얼리티 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중국이 놓칠 리가 없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내년 대선 이후까지 중국은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혹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첫 번째 디지털 채권을 이오스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위기를 아직까지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디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이 디지털 채권 발행에 대해서 프랑스 금융기업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채권 서비스는 아직 시기상조다. 우리 역시 지난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만 거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다가오는 13일부터 6일간 전세계 205개 국가 및 지역의 대표들, IMF, UN, 세계은행, 기타 기관 대표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및 가상 자산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리브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리브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최근에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업체 롱에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바로 투자자의 관심이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실패의 원인은 사기다. 바로 이 투자자의 관심에서 떠나가는 것, 투자를 멈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형 기업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포브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이다, 페이팔의 더 나은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자유화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한 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탈퇴 소식에 대해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인 셰로드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스북 리브라 연합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 자식들이 내가 서한을 보냈더니 경고를 잘 알아먹었구만, 말을 아주 잘 듣는 녀석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겠죠. 선택이 아닌 선택이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네크 전략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리브라 하차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본시장이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고 검열에 대한 저항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통화를 위협을 하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모습이죠. 한편 이것에 대해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빗 마커스는 눈물을 머금고 탈퇴의 파트너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적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리브라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합류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소식을 통해서 리브라의 운명을 단정짓기는 말길 바란다. 아직 안 끝났다. 물론 단기적으로 리브라 파트너사들의 탈퇴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 정도 규모의 혁신은 원래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최고의 기둥들은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작은 기둥들은 리브라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버, 리프트, 샌프란시스코 기반 암호화폐 스타트업체인 앵커리지, 얘네들은 리브라 협회에 잔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리브라 프로젝트에 머물고 있는 회사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그 와중에 은근슬쩍 껴있는
이 코인베이스, 이 얌체 같은 녀석이 또 한 명 보이고 있네요. 자, 이들은 리브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자도 X자를 쳐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는 꿋꿋합니다. 예정대로 14일, 다가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순순히 물러나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벌집을 쑤신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이름은 닉 자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서 암호화폐 아버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리브라에게 가해진 압박이 그렇게 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비트코인 개척자들이 알고 있던 역사, 가령 이 골드 실패를 참고하라.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당신은 큰 대가를 치렀다. 진짜 짜증나겠죠. 안 그래도 민감하고 예민한데 왜 계속 속을 긁냐. 저도 이 심정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데이빗 마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여행, 이 리브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비트코인은 좋은 교환 매개가 아닐 뿐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번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데이빗 마커스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이 사람 이거 리브라 프로젝트 시행하다가 수명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돈 많이 벌어봤자 건강 잃어버리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어지는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이라기보다는 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크 저커버그는 이번 달 말에 또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진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픽스 페이스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합성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이 수많은 저커버그의 분신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이 정성이 대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일일이 하나하나 프린트를 한 다음에 오려가지고 세운 그런 게시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좀 소름 돋습니다. 남양 특집으로 마크 저커버그의 저주 막 이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더 재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테더 재판의 최신 동향으로 중요한 두 가지 진전을 볼 수가 있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법원의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의 8.5억 달러, 8억 5천만 달러겠죠. 달러 은폐 의혹에 관한 재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린 것으로 밝혀졌고요. 재무서류 제시와는 다른 요구인 테더사가 비트파이넥스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 요구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등은 이전의 서류에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판단에 따라서 테더의 자금 대출에 걸리는 제한은 항소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조건으로 테더의 USDT 발행이나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테더 사건, 솔직히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미국 국세청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텍스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봐 버린다고 합니다. 2019년 동안에 암호화폐를 사거나 받거나 교환을 했다라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전자화폐에 관련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누가 암호화폐 갖고 있는지 가려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엔 비탈릭 부테릭에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이제 비탈릭이 최근에 일본 오사카에서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지분증명 알고리즘이 구현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 공격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없애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부나 호기심 많은 해커가 등장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미 등장했죠.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도 완전하게 좀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메이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전날 대비 54%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리브라의 라이벌이다. 이 리브라가 쩔쩔매고 있을 때 열심히 코인을 발행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죠. 바로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프로젝트 잠정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SEC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SEC는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의 토큰 공개를 진행하는 두 업체에 대해서 긴급 조치로 임시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문을 통해서 텔레그램 그룹과 톤 발행사는 디지털 토큰 그램이 증권으로 분류됨에도 판매 및 토큰 절차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벌금 좀 줘봐. 니들도 이제 자리세 내야지.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금 내고 사업 계속하면 되죠 뭐. SEC랑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킥 재단이 SEC랑 싸운다고 공언했다가 지금 개박살났죠. 그때 저도 킥 재단을 좀 응원했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 주고 타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그리고 회사의 건강에 더 이롭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슨 암호화폐를 통해서 금융 혁신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손바닥 아닙니다. 미국 정부 손바닥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에 관련된 소식. 피델리티의 캐슬린 머피 개인투자사업부 사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 소액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투자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저번 3월부터 기관들을 위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 서비스가 개인들에게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벡트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중간에 회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죠. 하루빨리 남녀노소 온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손잡고 비트코인을 자유자재로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통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이었죠.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숫자가 갑자기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윌리 우의 최근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100만 장자는 12,000명에 달한다. 그리고 지구에는 3,600만 명의 100만 장자가 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전체 2,100만 개까지 최대 채굴이 될 수가 있죠. 그 중에 100만 개는 사토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개 정도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한민국이 4천만 국민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도 상당할 겁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겠죠. 그런데 전 세계의 100만 장자들이 3,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은 막 1000개, 2000개, 10,000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챙겨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나중에 비트코인이 부의 상징이 되고 정말로 크게 성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3,600만 명의 100만 장자들은 하나의 비트코인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저희가 거래소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면 되는데 좀 비싸더라도 돈 있으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많은 100만 장자들 이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비트코인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었는데 마치 저희가 5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좀 싸게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시냇가의 물도 막 마실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물이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망 8,600달러 레벨이 관전 포인트다. 당분간 다지기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8,600달러 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게 되면은 비트코인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겠지만은 이 점 돌파에 거듭 실패하면서 모멘텀 상실과 추가 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뉴스 BTC에 따르면은 유명 암호화폐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이날 비트코인이 8,800달러대로 치솟았다가 후퇴한 것을 가리켜서 최근 저점 7,700달러 또는 그 이하를 시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무서운 지적을 남겼다. 코인데스크 역시 단기 기술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8,000달러 선 후퇴 가능성을 가리켰다라고 보도를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일시적 후퇴의 위험은 배제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당분간 범위 내에서 다지기 과정을 밟으면서 랠리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하일 반 드포페는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비트코인이 당분간 8,300달러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와이스 레이팅스의 분석가 후안 씨도 비트코인이 최근 두 차례 7,700달러 선을 시험을 했지만 곧바로 반등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쌍바닥, 이중바닥 패턴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다. 그리고 상승에 앞서서 그것을 준비하는 횡보 기간을 거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8,600달러를 넘어야 된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패턴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이브닝 도지스타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여기 이 모습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패턴이 나올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보게 되시면은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모습. 이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면 쫙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하락형 세기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형 세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약 65% 정도 된다라고 하고, 보통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리고 RSI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고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알트코인들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 비트코인 가격은 낮아지는데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변기에 물 내리듯이 그냥 쭉쭉 빨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좀 더 아름답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1월까지 1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소개를 드렸던 우리들의 귀염둥이 햄토리, 크립토 햄스터의 분석이죠. 자, 과연 이 햄토리가 분석을 한 대로 데일리 맥디 크로스가 상승 크로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듯이 쭉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오게 될 것인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관찰을 하신다면은, 기대를 하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은 선택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도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5년 전에 이 팽스탁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의 대부들이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있는데 여기에 $1,000씩 집어넣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끝으로 리듬 트레이더는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상황을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언젠가는 이 찍어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가 문제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수고했다, 도움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켜놓으시고 볼일 보고 오시면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